예장통합총회 직영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총장 대행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장신대 장경덕 이사장은 임성빈 전 총장에 대해 친동성애 프레임을 씌워 총회가 인준을 거부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이 6년째 지지부진하자 기독교인들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4.16 진실버스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교단의 핵심 신앙으로 삼고 있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일학교에서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교회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3대 종교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종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지원센터 우수 사례와 사업 내용 등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직영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총장 대행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장신대 장경덕 이사장은 임성빈 전 총장에 대해 친동성애 프레임을 씌워 총회가 인준을 거부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총장 대행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임성빈 총장의 임기가 지난달 만료되면서 지난 1일자로 신학대학 원장인 김운용 교수가 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습니다. 후임 총장 인선 작업도 진행합니다. 장신대 이사회는 직전에 구성된 총장 인선 소위원회에 후임 총장 선출 절차 등의 로드맵을 위임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장 인준 부결 사태에 대한 이사회의 입장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사회가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총회가 표결로 부결시킨 데 대해 이사회에 유감을 표시하고 학내 구성원들을 위로하는 성명을 내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사장인 장경덕 목사는 총장 인준 문제와 관련해 누군가가 계속해서 학교와 총장에게 친동성애 프레임을 강요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장경덕 이사장은 추석 연휴 전 교단 신문에 낸 글에서 총장의 사상을 아무리 뒤져봐도 친동성애 부분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동성애를 정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이를 믿지 않았고 급기야 이사회에서 뽑은 총장을 총회에서 인준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이사장은 이를 두고 자백을 강요당하는 느낌이라면서 그 배후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말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경덕 이사장은 더 이상의 근거 없는 강요된 자백과 같은 일로 내부 총질은 없어야 한다면서 교회 내 마녀 사냥은 지나간 역사이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학생 대표기구와 직원평의회, 교수평의회도 각각 성명을 내고 외부 정치 세력의 학교 흔들기에 우려를 나타내고 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장신대의 차기 이사회는 오는 15일 열립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6년이 됐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를 출발해 지방을 거쳐 다시 청와대로 돌아오는 4.16 진실버스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년. 그동안 세월호 가족 등 많은 사람들이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6주기에 참석해 안전한 나라를 외치며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새 정부 취임 일성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공약으로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이었기에 세월호 가족의 마음은 더욱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는 지금도 문 대통령께서 4.16 참사의 진실 규명을 밝히겠다는 그 마음의 의지를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굶고 함께 걸었던 그 진정성을 제발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가족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진상규명에 힘을 쏟고자 다시 한번 시민사회가 나섰습니다. 이들은 6일 서울 청와대 앞을 출발해 안산과 대전, 광주, 제주 등을 거쳐 26일 서울 청와대로 돌아오는
4.16 진실버스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4.16 진실버스는 전국을 버스로 돌아다니며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 동참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기독인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들은 6일부터 한 달 동안 24시간 릴레이 단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24시간 릴레이 단식 기도는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이루어지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원하는 기독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4.16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되는 2021년 4월 16일까지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기독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주일학교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자연스러운 인구 감소에 따라 줄어든 것도 있지만 교회 교육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런 가운데 예장 백석총회가 교단의 핵심 신앙으로 삼고 있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일학교에서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교회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다음 세대 예배 콘텐츠 시연회 현장입니다. 백석대 학생들이 시연회 현장에서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교단의 표로 삼고 있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일학교 교육에 적용하기로 하고 예배 공과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일학교 때부터 교육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콘텐츠 시대가 되어서 아이들한테 실감 있게 와 닿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동으로, 노래로, 말씀으로 배움으로써 깨닫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핵심 내용인 신앙운동을 비롯해 회개운동과 나눔운동, 기도 성령운동 등 7대 실천운동을 예배 콘텐츠에 담았습니다. 예배 콘텐츠는 다음 세대 문화와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 귀로만 듣는 설교 중심의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함께 호흡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퀴즈와 힙합 댄스, 다양한 디지털 영상 등이 동원됐습니다. 삶의 변화를 갈망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심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 교단의 7대 실천운동을 더 세븐엠이라고 해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그렇게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백석총회는 이번 달에 샘플북과 안내서를, 12월에는 7가지 실천운동을 담은 커리큘럼을 각 노예와 교회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또 2022년에는 어린이 주일학교에 이어 청소년 공과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개발해 제작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3대 종교가 함께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종교계 대표들은 각 종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지원센터의 우수 사례와 사업 내용 등을 공유해서 소외된 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3대 종교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드러나는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 파괴 등 여러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종교계의 책임과 역할을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토크 콘서트에선 경제적 가치가 최우선시되는 오늘날 현실 속에서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좀 경쟁력이 떨어져도 다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경제 구조를 얘기하고 그것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는 이 좁은 의미의 선교로만 생각해왔던 우리 개신교 교회의 선교에 넓은 의미의 선교를 접목시킨 거예요. 참가자들은 각 종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지원센터의 우수 사례와 사업 내용 등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들은 종교계가 소외 이웃을 포용하며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양극화 해소,
지역 공동체 회복에 앞장서 주길 기대했습니다. 위켄 센터에서는 지적 장애인분들이 직접 빵과 쿠키를 생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유통도 같이 하고 있고요. 직업을 가짐으로써 그 어떤 편견도 벗어버리게 되고 또 자립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가 다 함께 윤택해지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궁극적 목표이자 각 종교의 핵심 정신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종교계는 인식교육과 사회적 기업 지원 등과 함께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는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서로 같이 나누고 함께 생각하고 같이 먹고 생활도 같이 하는 이 공동체 의식들이 불교의 그 사상하고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웃 종교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기독교 사회적 경제는 이 초대교회의 정신을 얼마만큼 실천할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라 생각을 하고요. 한편 3대 종교계는 오는 22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3대 종교 공동행사 기념식을 갖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성경의 깊은 뜻을 원어 그대로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번역이 가능해서 성경 연구는 물론 성경을 왜곡해 접근하는 각종 이단들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읽어봤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베레시트 엘로힘 에레츠 하라. 성경을 원문 그대로 읽을 수 있도록 돕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습니다. 이 사랑말씀 앱은 한글 성경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읽고 뜻을 해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어원 정보는 물론 뜻풀이와 성경 속 사용 횟수까지 수록했습니다. 일단은 이 성경에 대해서 풍부해지고, 왜냐하면 단어를 하나 읽더라도 거의 그 뜻을 잘 모르니까 거의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 히브리어, 헬라어 이 성경은 그 안에 있는 원 본문 뜻을 다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씩 차근차근 찾아가고 또 그 어근까지 들어가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3년 넘는 개발 기간을 거쳐 앱을 선보인 김종철 대표는 성경을 제대로 몰라 이단에 빠졌던 경험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앱을 개발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한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비유풀이로 왜곡하기 때문에 앱을 통해 성경 원문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금 현재 이단들이 많이 설치듯이 그 이단들도 방어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 공부하면 짝 맞추기잖아요. 그 짝 맞추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짝하고는 전혀 틀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단어 하나마다 그 담겨 있는 뜻이 다 틀려요. 사랑말씀 앱은 스마트폰 구글 스토어를 통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앱에서 필요에 따라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구매해 사용하면 됩니다. 고가의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앱을 통해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어 목회자와 신학생들은 물론 성경에 관심이 많은 교인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개의 발명 특허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랑말씀 앱은 앞으로 음성인식 정보검색 시스템을 접목해 시각장애인도 활용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서울 지역 기독교 대안학교들과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 전도사닷컴이 오늘 공동으로 학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입시 위주의 오늘날 교육 현실 속에서 기독교 대안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장신대 박상진 교수는 기독교 교육은 세속적 가치관을 갖춰 입시 이데올로기에 매몰되거나 신앙생활만을 강조해 반지성주의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학생들이 신앙 안에서 입시 너머의 인생의 목적과 소명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의 후엔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과 졸업생들이 참여하는 토크쇼를 통해 대안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고민과 교육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기독 NGO 월드비전이 다음 달 12일부터 아프리카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 기부 달리기 2020 월드비전 글로벌 UK for Water 버추얼 런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하루 6km 이상 걸어야 하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아프리카 식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참가자들이 각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6km 또는 12km를 달린 후 SNS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4일까지 월드비전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아프리카 식수 사업과 코로나19 예방 위생키트 제공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서리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4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부쩍 다가온 가을과 함께 반짝 추위도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요.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